그 소녀는 전투를 멈추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의 인물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때 로우가 위아한 듯 루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녀석은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제가 나서서 해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루크 씨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며 급히 말렸습니다. 이 작은 녀석의 이름은 로열혼이라고 해. 멸종 위기에 처한 4급 희귀 야생수지. 몸에 난 상처가 보기만 해도 아주 아파 보이는구나.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루크 씨가 저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랭커들은 워낙 자주 다치거든. 그래서 기초의학은 진작에 배워뒀지. 그러고 보니 전에 네가 라우드에게 당해서 다쳤을 때도 내가 응급처치를 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로우, 오늘은 여기서 임시 캠프를 치고 쉬어가자. 평가원으로서 이 어린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어 루크 씨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열혼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생태조사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같단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 거라. 괜찮아요. 루크 씨. 다 알고 있어요. 어느덧 어둠이 숲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루크 씨 곁에는 따스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죠. 그녀는 부상당한 로열혼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로우는 홀로 공터에서 고된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펼친 기술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말이죠. 생각을 정리한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연화보법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나무 기둥에 세게 부딪히기만 할 뿐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그의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낙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모험가의 랭킹을 얕보지 말라던 라우드의 충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제대로 된 성장을 전혀 하지 못한 것만 같았죠. 현재의 실력으로는 신이 섬에 갈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야 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로우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루크 씨가 전에 했던 말들을 진지하게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이미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라우드가 그의 몸 안에 숨겨진 특별한 술법의 능력을 알아챘던 것을 말이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로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루크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루크 씨는 초조한 얼굴로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난폭해지며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녀석의 상처는 좀 어때요? 그 말에 루크 씨는 로열혼이 본래 매우 강한 회복력을 지녔다고 답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만 해준다면 상처는 빠르게 아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어린 새끼일 뿐이야. 보통은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편인데 지금은 경계심이 가득하구나. 아무래도 이 상처는 사람이 입힌 것 같아. 로우, 고개를 숙여서 이 녀석의 뿔을 잘 보렴.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보아하니 밀렵꾼들에게 습격을 당한 모양이구나. 로열혼이 뿔은 전설 속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대량으로 포획되기도 했었지. 그게 바로 이 녀석이 결국 희귀종으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해. 포획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여전히 몰래 사냥하는 자들이 있지. 지하 세계에서는 여전히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루크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로열혼이 갑자기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루크 씨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던 그 순간 다행히 로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아냈다. 이때 겁에 질린 로열혼은 곧장 몸을 돌려 숲 깊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방금 저 때문에 겁먹은 것 같은데 제가 쫓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가야지. 상처가 조금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아자반 숲에서 로열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그러니 녀석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곧 생태조사 임무인 셈이지. 이 일이 임무와 직결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로우는 즉시 자신이 먼저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루크 씨는 다급히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숲에는 밀렵꾼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로우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만약 밀렵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을 쓰러뜨려서 모험가 랭킹을 올릴 수도 있나요? 그 말에 루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그건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우는 순식간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밀렵꾼을 만난다면 전력을 다할 거예요. 만나는 적들은 가능한 한 다 해치워버리겠어. 하지만 지금 로열혼이 도주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다. 로우의 시야에서 녀석의 그림자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앞을 향해 한참을 질주하던 중 로우는 전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갑자기 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다. 로우는 예리한 반응신경으로 순식간에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뒤이어 또 다른 매서운 공격이 그를 맞이했다.
상대방은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재수없는 일을 당하게 해주마. 이 빌어먹을 밀렵꾼 놈아. 내 기분이 지금 아주 더럽거든. 말을 내뱉으며 그는 손에 든 검을 다시 한번 로우를 향해 거칠게 내리쳤다. 순식간에 두 그림자가 폭발적인 에너지의 충돌과 함께 강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이때 니다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풀 하나의 색깔이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로우에게 즉시 전투를 중단하라고 외친 것이다. 상대의 외침을 들은 후 로우 역시 눈앞에 이 사람이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나무 위에 서 있는 에디를 보았을 때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 둘 이름이 대체 뭐였더라?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져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격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 자식 기억력은 무슨 금붕어 수준인 거야.